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5학년도 수능 37번을 풀 거예요. 이 문제는 순서 유형이죠. 순서 유형을 풀 때는요, 주어진 첫 문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 관내를 사용해서 단락을 연결하는데, 접대 관내란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을 뜻해요. 전부 다 읽고 순서를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락별로 읽으면서 그 순서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죠. 빗들에서 새들을 보세요. 만약 한 새가 놀라서 달아나 버린다면 다른 새들이 따라갈 거예요. not 있으니까 그 다음은 부정하는 거죠. 주변에서 기다리지 않으면서요. assess는 평가하다인데 이 문맥에서는 파악하다, 알아보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협이 진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그 새들은요, 전염되었을 수도 있죠. 감정의 전염에 의해서요. 자, 여기 컨테이전, 전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새들이 다른 새를 따라하는 거고요. 이거는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들이 다른 새를 따라하는 걸 두고 감정 전염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정 전염이 새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겠죠. 자, 우리가 기준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이어지는 글들 보겠습니다. 자, A 단락이에요. 마크가 궁금했어요. Birds in line은요, 줄을 선 새입니다. 줄을 선 새들이 더 무서워하는지를요. 왜냐하면 그 새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의 플락메이트 하면 무리의 동료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의 새들인 거죠. 같은 무리의 새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는지 궁금했대요. 감정적인 전염이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왔군요. 불가능했었을지 모릅니다. 각 새에게. 그로스빅은요, 콩새류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예, 콩새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그로스빅을 콩새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새라고 간단하게 풀이하죠. 자, 각각의 새인데 이 새들은 선을 지어서 정렬해 있는 새예요. 그러니까 위에 라인은 birds in a line이죠. 줄을 선 새들이죠. 줄을 선 새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새들, 바로 옆에 있는 새들을 빼놓고는 감정적인 전염이 불가능했었을 거래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줄을 쫙 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염이 되려면은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새들만 보고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A 단락 보니까요, 여기 줄을 선 새들이 나오죠. 제가 여기 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새예요, 새. 새들이 이렇게 있어요. 줄을 선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더 무서워했대요. 더 무서워했고, 그리고 이건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고 감정적인 전염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새들한테 전염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단락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크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뭔가 새들이
더 무서웠던 얘기가 나오니까 앞에 이 새들에 대해서 살펴본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A는 맨 앞은 아니네요. 우리가 여기서 A는 맨 앞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순서 유형에서 A가 맨 앞에 오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닌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A, C, B가 답으로 나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A, C, B는 순서 이용해서 무조건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단락으로 가죠.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블라블라. 이거 되게 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서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거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여기 전치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콤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콤마가 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부분을 어디만 알면 돼요? 연구구나. 이것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강의 보시는데 제가 그렇게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땐 연구네. 딱 이것만 건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장기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에서, 근데 이 연구 프로젝트는 마크가 했던 거네요. 누구랑? 몇몇 학생들이랑.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자, anti-predatory는 반포식 동물. 그러니까 포식 동물에 반대하는, 경계하는 이란 뜻이고요. 스캐닝은 여기서 감시란 뜻입니다. 반포식 동물을 감시하는 패턴. 누구의? 웨스턴 이브닝 그로스빅은요, 그냥 새 종류예요. 이거를 서구의 저녁 콩새류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를 하나로 새로 보세요. birds. 이렇게 간단하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새에 의한 반포식 동물의 감시의 패턴에 대해서 몇몇 학생들과 실시했던 연구 프로젝트에선,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만 보면 되는 거죠. 연구 프로젝트에선 발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모여있는 새들이 더 협력을 보여줬대요. 감시에서 줄을 서서 먹이를 먹는 새들보다도요. 자, 지금 여기 비교 대상이 나왔죠? 서클, 그리고 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유리해요? 협력을 더 잘하는 원을 두른 새들이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해봅니다. B는요, 연구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선으로 쭉 선 새들이 있고, 그리고 원으로 쭉 있는 새들이 있죠. 여기 원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들이. 원으로, 새입니다, 새. 새들이 쭉 있는데, 이 새들이 어떻대요? 더 협력을 했대요. 더 협력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내용을 보니까 B는 A 앞에는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는 어떤 관찰, 실험의 결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A 앞에는 와야 되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1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A, B는 4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라는 어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연구를 처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맨 처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번, 3번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B가 어쨌든 A 앞으로 온 5번도 그럴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2번, 3번 둘 중에 하나로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C로 갈게요. 줄을 선 그 새들이 그냥 새들이 아니고요. The birds입니다. 이렇게 정관사가 쓰였다는 건 앞에 줄을 선 새들이 한 번 언급이 됐다는 거죠. 이 새들은요, 자, 삽입 어구 꾸며주는데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새만 볼 수 있었대요. 이 새들은, 자, not only 나왔으니까 but also 찾아서 연결해 주고요. 덜 협력적, 감시할 때 덜 협력했을 뿐 아니라 또한 더 긴장했대요. 그들의
몸과 머리의 위치를 바꾸면서요. 무척 많이 바꾸면서 원을 두른 새들보다도요. 그리고 이 원을 둘렀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원에선 가능했대요. 각각의 새가 모든 다른 새를 보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정리해보죠. 자, C는요, 앞에 나와 있는 줄을 선 새와 원의 모양으로 정렬해 있는 새들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쭉 줄을 선 새들은 덜 협력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옆만 보죠. 자기 옆만 봄. 그리고 더 불안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원을 두른 새들은 뭐예요? 모든 새를 본다고 나왔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연구가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그 새들이 어떤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 C로 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B, C, A가 답이네요. 답은 B, C, A. 자, 이제 한 번 더 풀 겁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요. 키워드 독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수능 영어 지문을 볼 때 글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없으면요. 그 지문에서 행마다 중요해 보이는 단어만 서너 개씩 찝어서 해석을 하면 신기하게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걸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시도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키워드 독해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새를 보세요. 하나가 뭐 하면 다른 새들이 따라가죠. not 이하는 아예 해석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감염되는데 감정적인 전염에 의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내용 보는 거죠. 기준 나왔죠?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들이 다른 새를 따라하고 간전 전염을 일으킨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갑니다. A 달라. 줄을 선 새가 더 무서워했어요. 동료가 하는 걸 몰라서. 간전 전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각 새한테. 줄을 선 새한테는 불가능했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새를 빼놓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새한테만 감정 전염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내용 정리하면 줄을 선 새들 이렇게 나왔죠. 더 무서워한다고 그랬고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감정 전염이 되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 새한테만 전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B로 갑니다. 연구 나왔고요. 다 지워버리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견했죠? 원을 두른 새가 더 협력을 했대요. 줄선 새보다도.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제 원을 두른 새가 등장을 했어요. 줄을 선 새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원을 두른 새들이 더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C로 가요. 줄을 선 새가 옆에 있는 새만 볼 수 있는데 덜 협력했을 뿐 아니라 더 긴장했다고 그래요. 원을 두른 새보다도. 근데 원으로 있다는 건 가능했는데 모든 새를 보는 게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 원을 두른 새와 줄을 선 새를 더 자세히 비교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덜 협력했고 더 불안했고 자기 옆만 본다고 그랬고 원을 두른 새는 모든 새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연구 시작했고 그 연구를 자세히 말하고 연구를 정리한 BCA로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푸는 겁니다. 세 번을 풀고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서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를 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새들이 따라하는 행동을 보고 감정 전염일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줄 선 새들하고 원을 두른 새들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아무래도 원을 두른 새들이 더 협력을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줄을 선 새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걸 또 자세히 얘기한 다음에 원을 두른 새들은 모든 새들을 볼 수가 있었다 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연구자가 궁금해한 거죠.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게 아닐까, 감정 전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이렇게 순서를 원래 상태로 맞춘
완전체의 지문으로 보면 그 글의 정리가 더 잘 됩니다. 근데 여기 완전체의 지문으로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에 이모셔널 컨테이전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 단락의 마무리는 뭘로 나와요? 이모셔널 컨테이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또 글이 어떻게 이런 순서가 됐는지를 또 알 수 있죠. 자, 화면 멈춰놓고 한번 쭉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지문은 제가 블로그의 포스트에 따로 올려놨고요. 그 포스트의 링크는 영상 소개글에 게시해놨어요. 제가 순서 유형의 선지 구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수능 영어에서 순서 유형은 ACB가 답이 아니다라는 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깨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서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리했으니까 이 영상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네, 순서 유형 풀이법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순서 유형은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락 순서를 맞출 때는 접대 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란 단서를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읽고 순서를 맞추기보다는 단락별로 그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풀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